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과 핵협상을 해본 당사자들이 God, 문화 차이 등을 말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상상 초월의 기묘한 경지의 퍼즐이라고 경고합니다. 북한 핵 이슈를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지 말고 회담하라고 경고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아예 회담장에 가지 말라고 호소하는 공화당 외교 전문가의 기고문도 실렸습니다.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약속해도 물리적으로 인스펙션 등 의미 있는 비핵화를 할 여건이 안 돼 의미 있는 비핵화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전문가 지적도 강해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 수뇌부 3사람을 교체했는데 모두 충성심 최고의 젊은 인물들이라고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내일은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날입니다. 데이브 김 45지구 하원 의원 후보를 중심으로 쓴 기사에서 뉴욕타임즈는 공화당 성향이 강한 오렌지 카운티의 색채가 민주당으로 바뀌느냐는 투표율에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빵가게 주인이 종교적 이유로 게이 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거부해서 논란이 됐던 일을 올해는 합니다. 라마단 첫 저녁인 이프타 이벤트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은 스스로 사면할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트윗했고 대통령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는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 수사국장을 총으로 쏴도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로널드 레이건이 지금 미국을 보면 탄식할 겁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딸이 쓴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 제목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한국 반도체 회사를 조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요즘은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뉴스를 듣는 모든 일반 사람들이나 주말도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큰 봉투에 담겨 있는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편지 전달식이야 몇 분이면 끝나는데 90분 동안이나 이제 회담을 하고 전후 좌우에 굉장히 근사한 대접을 받고 갔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 하나의 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SUV 자동차에 타고 끝까지 갈 때까지 배웅까지 했으니까는요. 그리고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6월 12일 예정대로 북미 회담 진행된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CVID라는 말은 빠져버렸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언제 한 번의 회담이 끝난다고 했는가 이제 과정일 뿐이다. 프로세스라는 말을 10번 했습니다. 김영철을 보내고 나서 한 20분 정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요. 현재의 경제 제재는 하되 지금 많이 줄줄이 준비해놓은 그런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며 또 최대 압박이라는 말도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 돈을 미국이 왜 대는가? 미국은 6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웃인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돈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고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입니다.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고 평화조약으로 갈 수 있는 회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활짝 웃고 김정은의 편지를 받아들고 김영철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백악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어떻게 적국 국가의 스파이 마스터와 만나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 심지어 이제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 그 서신이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그 까다롭게 미리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에 또 점검하고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묻어있나 그런 것들을 할 정도인데 그렇게 활짝 웃고 나란히 서서 편지 봉투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웃어요. 그날도 백악관에서 이제 그 김영철 한 사람만 들어갔기 때문에 집무실로 나머지 두 사람이 북한 사람이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회담 끝내고 김영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같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두 명의 북한 사람까지도 다 챙겨서 사진 찍고 했거든요. 이제 카메라가 앞에 쫙 오니까 자 사진 찍읍시다 하고선 아 하고 웃는 거 있잖아요. 귀엽게 이 그냥 옆으로 입술 쫙 그 귀에 걸린다고 표현하죠.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원래 사진 찍을 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김영철을 만나서 집무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받으면서 좋다고 웃고 찍은 것은 아니다로 봅니다. 저는 원래 습성이라고 그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많은 분석, 염려, 우려들이 나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늘 현재로는 폴리티코가 북한과 협상을 해본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은과 협상하는 것은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과 협상하는 것이다.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준비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회담이 열리는 것 같으니까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클린턴 시절에 북한과 이 핵 협상을 여러 번 한 사람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협상일 것이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많이 들었어도 막상 협상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김씨 패밀리를 신으로 숭배를 하는데 그게 도저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런 사람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왔고 이슈도 너무 잘한다는 것 이상의 돌발 변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마이클 그린 이 사람은 또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 때 이제 북한 핵 협상을 했던 사람인데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 티핑 포인트라든가 투더 포인트라든가 이렇게 그 논란 논쟁에 집중하는 그 철저한 준비력과 또 달달 외워놓은 것을 계속 들이대는 그런 것. 더군다나 이제 미국을 계속 비난하고 적대 정책을 비난하고 하는 그 능력은 상상 초월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 구소련과 미국이 이제 회담할 때도 많은 것을 겪었는데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집단 체제의 어떤 그 준비 같은 것은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그 주한 그 미 대사를 지냈고 역시 그 육자회담 그 대표를 했던 이 크리스토퍼 힐 씨는 문화적인 오해에서 올 수 있는 위험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그 early harvest 하면은 네 일찍 추수한다는 게 말 자체가 그대로 되지만 어떤 때 뭐 early harvest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early harvest situ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얼리 하베스트가 일찍 추수하는 거니까 예정했던 것보다 보통보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의 믿음 같은 것이 빨리 생긴다. 주말에 하도 그 미국 이 북한 뉴스를 많이 점검을 해서 목이 피곤했는가 봐요. 눈으로 점검을 했는데 왜 목이 쉬죠? 아무튼 그래서 보통보다 우리가 빨리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쪽에서 early harvest라고 얘기를 하면은 북한의 그 파트너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일찍 추수한다? 그래. 우리가 우리 인민들을 못 먹일 것 같아서 다 연글지도 않은 것들을 추수를 해서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회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 가운데서는 뭐 회담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인데 이 의원은 정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그렇고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외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김영철이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다 이제 카메라 대기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텔레비전 외교는 결국은 김스 패밀리의 그 플레이북 만드는 것밖에 안 해준다, 못 해준다. 그 정도 수준이다. There is an historic Kim family playbook.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 약속을 했고 그 거짓 약속이 의미 없는 그 결과가 돼서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밋빛 안경을 쓰고 회담장에 가지 말라고 재차 경고합니다. Can't be wearing rose-colored glasses going in here. These are dangerous people with a dangerous nuclear program that not only threatens their region, but 위험한 사람, 위험한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던 대로 무의식 중에 김영철 그 부위원장과 사진을 찍을 때 활짝 웃으니까 아니 이게 핵을 가진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웃음이 나올 수 없다. 웃음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속으로 감추는 게 외교잖아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에 북한에 가서 이제 억류돼 있던 그 유나킴인가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이름이 잊었어요. 로라 링하고 같이 데리고 올 때 절대로 웃지 않았었던 그런 것이 이제 외교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순수하게 다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요. 역시 외교관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로드 아일랜드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데이빗 그 시슬라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번이 그 돌파구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돌파구는 오랜 동안 국제 무대에 서고 싶어 했던 그 김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한까지 풀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Kim Jong-un's father and grandfather all sought a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elevates this brutal dictatorship on the world stage. And so that 굉장히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짜라. 이 지금 행정부가 북한을 대할 전략이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브리핑 길게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는데 북한 핵에 대해서 그런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을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 대고 시리아의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간다고 하고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을 9월 달에 어떤 행사에 오라고 초대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버거운 회담이 될 것이라는 염려들을 Bashar 합니다. al-Assad as the first foreign visitor to North Korea. So think about that. The meetings are with Vladimir Putin, with Assad, and with President Trump. I think we ought to be very concerned about what the discussions are between Putin and 네, 그래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아예 협상도 하지 말라는 그 칼럼이 실렸습니다. 윌리엄 로이드 그 스틸맨 이분은 4명의 대통령과 함께 국가안보에 관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김정은과 협상하지 마세요.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뭐 미국과 연관된 거니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이젠하워 때도 그랬고 본인이 뭐 직접 그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아이젠하워와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먼저 만났잖아요. 물론 그 뒤에 케네디와 프루시초프도 만났습니다만은 61년도 처음 만나고 그 뒤에 이제 또 만나고 있는데 회담을 미국 대통령들이 완전히 이런 것에 마스터인 니키타 프루시초프에게 잘못해서 그래서 미국이 아이슬란드 문제와도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케네디와 프루시초프의 첫 번째 미팅에서 결국은 프루시초프가 베를린 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미국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김정은에 비유하면 프루시초프는 성자와 마찬가지다. 김정은이 오히려 프루시초프보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3대를 세습해 오는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훨씬 어려우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김정은과 협상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경고를 했고요. 만약에 협상이 잘 돼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일면 그 오른편에 실린 기사거든요. 모니터링 노스 코리아 하는 게 너무나 그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완전히 협조할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CVID에서 process라는 그런 쪽으로 단어를 바꿨겠죠. 94년도에 이제 그 지금은 조지타운 대학교에 있지만 북한 핵 협상을 했던 로버트 갈루치, 지금 북한이 30개가 있다고 선언을 했는데 60개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30개에서 5개를 다른 곳에 숨겨놔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점검을 할 만한 충분한 숫자의 핵 전문가가 없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그런 내용이죠. 수백 군데 빌딩과 지하 구조물과 방대한 기록을 보고 나서 검증 가능한 검열을 할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능력의 핵에 대해서 검증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없어요. 북한처럼 이렇게 그 세련된 단계까지 온. 그래서 핵탄두를 파괴하고 핵시설 파괴하고 과학자들도 전부 인터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동의를 해도 10년 이상 15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결국 핵협상을 싱가포르에서 해온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그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핵 협상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 나름대로 그 국가들마다 챙겨갈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언론은 김정은이 회담에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의 연합뉴스가 먼저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미국의 여러 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북한 그 인민군 그 최고 뭐 고위급을 고위급을 그 3명을 교체를 했는데 이게 모두 젊은 세대이고요. 젊은 세대인데 젊은 세대라도 뭐 63세 그래요. 그럼 지금은 뭐 80 몇 세였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 김정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충성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없을 때 군이 어떻게 서방세계와 저렇게 서방세계에서 공부하고 살다 오더니 쉽게 협상을 할 수가 있어? 뭐 핵을 없앤다고? 라고 불만을 하고 있는 군에서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완전히 꽉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리용길, 리명수 뭐 이런 교체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뭐 이름 뭐 직책 다 불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그 훌륭한 그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만큼 이제 김정은은 이 정도까지 준비하고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씩 웃으면서 그 사진을 찍는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그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들이 마이클 매든 씨도 지적을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노스코리아 리더십 워치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가 38 노스가 하고 있는 또 다른 그 계열 반개 웹사이트이죠. 굉장히 걱정이 큰 겁니다. 가기는 간다고 하고 갈 것 같고 회담은 할 것 같고 말들은 다 우리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승리인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과 오렌지 카운티를 먼저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뉴스를 먼저 전해드릴까요? 광고 들으시는 동안 결정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잘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일들이 펑펑 터지고 마니까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할 때 후보였었을 때는 뭐 무슬림 사원 문도 다 닫는다. 무슬림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뭐 감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무슬림 국가만 전부 8개 국가 입국을 금지시켰죠. 여행 금지 명령, 행정 명령.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린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노스코리아와 베네수엘라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포용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이제 이슬람 신자들에게는 아주 성스러운 달 라마단인데 그 라마단에서 보통
틀 때부터 해질녘까지는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해가 진 뒤에 그 디너, 그 첫 번째 디너를 이프타라고 부른답니다. 만이라는 if하고 TAR. 이프타 디너를 결국은 그 지난해에는 안 했어요. 스킵했는데 이번에는 이프타 디너를 백악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건 이프타 디너 먹는 거다 하고 디너를 먹는답니다. 누구누구를 초대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라마단 때는 공화당인 조지 부시 대통령도 했고 빌 클린턴도 했고 버락 오바마도 했는데 이프타 디너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안 했다 해서 굉장히 논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의 그 아주 강한 지지층 이민자 싫어하는 그룹 또 이제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싫어하는 그런 그룹을 생각을 해서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2년째니까 어느 정도 뭐 자신도 붙었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 기반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많은 언론이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그 보도를 하는데 오늘의 미국이 시간이 짧고 해서 그 모든 그 로컬 이슈를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가능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분이 들으시더라도 좀 그 공통적인 이슈 그리고 나중에 들어도 좀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그 뭐 글쎄요 미닝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뉴스를 선택을 해서 그런 방면으로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모든 그 미국의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합니다. 내일이 캘리포니아주 이제 예비 선거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가 블루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특히 어바인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늘 생각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많이 전해드리지는 못해도요. 데이브 민 제가 앞에 헤드라인에 좀 잘못 쓰지 않았나요? 데이브 민 그 교수를 그 굉장히 많이 처음부터 아주 그 끝까지 제가 김이라고 잘못 썼어요. 보세요.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데이브 민 그 후보께 그리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을 중간중간 껴넣습니다. 잊지 않고요. 어바인에 그 사시는 분들 그 이분이 이제 UC 어바인의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45지구예요. 현재는 공화당 의원이죠. 미미 월터스 의원이 지역구인데 여기에 이제 그 민주당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예비 선거니까 나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후보를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오렌지 카운티가 타이완 빵집이 10년 전에도 오픈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막 줄 서는 그런 가게들도 있고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에 아르케디아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는 그 딘 타이퐁 그 만두 아주 그냥 톡한 뭐 물이 그냥 생큼한 물이 쫙 나오는 그 만두집 있잖아요. 반나절 기다려야지 된다고 하고 줄 서서 아무튼 그런 정도로 지금 뭐 중국계, 뭐 대만계, 코리안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계와 코리안 이민자가 어바인에는 거의 그 반 정도로 살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때 1960년대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그로브가 왜 있어요? 오렌지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리마 콩 같은 거 많이 났는데 그때부터 very, very white. 보수 공화당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강석희 그 어바인 전 시장의 말도 인용했네요. 아시안들은 비즈니스에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렌지 카운티의 그 인구가 5분의 1이 아시안, 라티노가 3분의 1. 오렌지 카운티는요. 어바인은 뭐 중국계하고 한국계가 그렇게 많지만요. 가든그로브에 뭐 리틀 사이공도 있고 웨스트민스터도 있고 거기도 아주 맛있는 집 있잖아요. 랍스터 하는 맛있는 집이 있는데 아무튼요. 부에나팍의 코리아타운을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저 갔어요. 오후에. 그래서 목소리가 피곤했나요? 정신은 아주 개운한데요. 이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도
LA와 라이벌을 이룰 정도다. 코리아타운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그 라티노 커뮤니티 산타아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45%의 가정은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45지구에 데이브민 그 코리안 아메리칸 UC 어바인 교수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지역은에서 공화당 아닌 사람이 이 그 의원으로 그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적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럼 이번에 이렇게 그 유권자들이 아시안들이 많고 데이브민 교수 같은 경우도 코리안 조금하고 그래서 그 선거 유세도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 교회에 가정에 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선거 캠페인 해주신다면서요. 네, 애쓰시네요. 그리고는 이제 그 데이브민 교수는 이제 직접 문 두드리고 할 때 뭐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쪽 지역을 주로 많이 가는데 문제는 투표율이라는 겁니다. 물론 언어적인 장애도 있고 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데 오렌지 카운티의 그 인도계나 코리안 아메리카는 점점 2016년 이후에 특히 더 진보 쪽으로 가고 차이니즈와 비엔나미즈는 더 그 보수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안으로 등록한 그 공화당이 등록한 그 민주당보다 많고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알고 계시고요. 에이시안 가운데는 3분의 1이 무당파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쭉 그 이후에 인구비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45지구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교육, 뭐 공립학교가 좋으니까 에이시안들이 뭐 캐시 들고 몇백만 불도 탁탁 집 사잖아요. 파키스탄까지 다 파키스탄계까지 총기 규제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진보적인 성향이 많고 하니까 이 데이브민 교수 같은 경우가 좀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시스템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경우는 뭐 법무장관부터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2016년 이후에 좀 이 진보적인 성향으로 좀 가고 있다 하면서 에드로이스 연방 그 하원 의원 그쪽 지역의 영킴 후보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그 정도로 공화당 그 지역이라는 거죠. 코리안 아메리칸 그 에이시안 정치인들도 공화당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고 특히 젊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미국에서 태어난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굉장히 그 진보 쪽이다. 미스터 민처럼 이 민 교수가 전에 그 척 슈머의 어드바이저였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이 친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이 프렌드 척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한동안 지내셨겠네요. 아무튼 그런 얘기요.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법대 교수가 아주 특혜를 받는 지역이죠. 스스로 이 민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하고요. 미국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크게 그 성공하는 이제 그쪽 지역이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자격이 있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2040년 정도가 되면요. 지금보다 37%나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 레드에서 블루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민 그 후보 같은 경우도 부모가 1972년도에 대학원생으로 미국에 그 오셨다고 하잖아요. 뭐 한국 식당에도 요즘 가서 우리 아들 찍어주세요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서 이쪽이 얼마나 에이시안 그 스러운가를 예로 들면서 예를 들어 시온 마켓이 있는 곳에 코리안 마켓이잖아요. 99 제가 써놓고도 모르겠어요. 렌치즈인가요? 그런 곳은 타이와니즈가 하는 곳이고 이렇게 얽혀 살고 있다 하는 내용 보도를 했습니다. 내일 예비선거라서 요즘 전화로도 너무 선거 캠페인을 많이 해서 저도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의 정말 그 중요한 뉴스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이 내용부터 말씀드리고요. 중국이 삼성 또 SK 하이닉스 미국의 회사인 또 마크론 이런 회사 반도체 회사를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중국의 그 마켓 규제국의 조사에 협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외국 회사를 조사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조사를 한다더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지금 그 테크놀로지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서구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반도체 칩 같은 것의 90%가 수입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미국인 소유 회사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왜 컴퓨터를 보면 예전 컴퓨터 쓸 때 판이 있고 그 판에 이제 뭐가 딱딱딱딱 있는 그런 그 반도체 칩 같은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을 공유해라 하는 끊임없는 요구에 따른 조사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도 이 칩이 많이 들어가니까는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미국에서 그 대부분의 언론이 탑뉴스로 보도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제임스 코미 전 수사국장에게 총을 쏴도 소환장을 발부받거나 기소되지 않는다. 이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주말 내내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미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반격이 나오고 있고요. 이 루돌프 줄리아니가 4월부터 대통령의 변호사를 하는데 원래 미국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백악관에서 전에 그 윤리 변호사를 지냈던 노움 그 아이즌 씨 같은 경우는 살해를 해도 기소되지 않는다고? Really?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그 루돌프 줄리아니 자체가 요즘에 좀 너무 선을 너무 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 기소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 예가 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윗하는 것이 더 그 탑뉴스인데 특별검사 임명은 위헌이다. 그럼에도 우린 게임을 한다. 왜냐하면 나는 민주당과 다르고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여러 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루돌프 줄리아니일 수도 있겠죠. 나는 나 자신을 사면할 완전한 권한이 있다. Absolute right이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뒤에 문장이에요. 뭐 내가 뭐 나를 사면해야지 되는가? 마녀 사냥은 never ending witch hunt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중간 선거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머릿속에는 항상 지금 그 러시아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내 아버지 로널드 레이건이 지금 미국을 보면 탄식할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전 딸은 그 아버지가 미국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뭐 이제 아버지와 좀 그 사이가 나빴을 때도 많았잖아요.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뭐 관심 받기 위해서 아빠 싫어하는 일도 했었고 그게 이제 의도적이긴 했지만 그로써 그 아버지가 상처를 받았는데 아버지 상처받게 할 의도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레이건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누워 계실 때 굉장히 그 죄송하고 후회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미국을 지금 본다면 한탄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페리 데이비스예요. 아빠가 지금 미국을 보면은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그 공화당은 지금 그 헌법을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 레이건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이 헌법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깨버리려고 하고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대통령에게 공화당 의회가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에 우리 아버지가 오싹 질려하고 정말 마음 너무 아파할 것이다. 핫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의 아이콘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뭐 공화당이 뭐 공화당의 공화당이라기보다도 트럼프의 공화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특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이니까 이민에 대해서도 뭐 강한 것도 했고 하지만 이민법과 잔혹함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믿지만 무자비함은 무척 아버지가 싫어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뭐 아이리쉬 태생이잖아요. 아이리쉬 이민자 태생이기 때문에 아이리쉬 이거나
아이리시 덕도 얼라우드하지 않는다. 이런 그 팻말 같은 것을 보고 자란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이제 온정적이었다. 이런 표현들도 좀 그 했고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본인이 한 말, 공약 같은 것을 이렇게 지켜온 대통령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점수 많이 주고 있고 북미 회담 한다고 해서 몇 포인트 정도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2012년도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던 것에 대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 거시적인 판결은 아니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콜로라도주의 빵집 주인이 게이 커플이 남자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이유다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거부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연방 대법원이 7대2로 빵집 주인이 그럴 권리가 있다. 웨딩 케이크를 그 게이 커플에게 굽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은 디테일에서의 판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의 웨딩 케이크를 빵집 주인이 만들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건 아니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콜로라도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하급법원에서 많이 하급법원이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 다뤄지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 갔는데 연방 대법원에 가기 전에 특히 콜로라도주 민권위원회가 빵집 주인에게 좀 그 적대감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 일을 심사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종교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이유로 게이 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 공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판결에는 그 7대2니까요, 그 엘리나 케이건 같은 진보적인 성향의 이 판사도 그쪽에 그 표를 썼고, 두 사람만, 소니아 소토마이어, 그 라틴계요, 오바마가 임명을 했죠. 그리고 나이 굉장히 많은 80 넘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이 두 사람만 여기에 반대를 하고 그런 결론 내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아주 그 친하잖아요. 뭐 어깨에 묻은 비듬까지 털어줬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 전화하다가 거의 싸울 뻔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영국 총리와 전화하는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